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스팀덱이 미국에 정발하고 나와서 물량이 부족해서 엄청난 리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서 어떻게 하면 리셀가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살까를 보다가 어떻게 한 대를 구해서 리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의 많은 게이머분들도 스팀덱 정발을 기다렸는데 커머더를 통해 몇 달 전 한국에서도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고 아마 엄청난 많은 게이머분들께서 사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하게 된다면 번호가 이제 부여되거든요. 제가 사전 예약했을 때는 이제 5만 번대였나? 만 번대였나?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이제 실제로 이게 배송이 이루어지려고 하나봐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2월 17일부터 배송이 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 메일을 뒤져보니까 스팀덱 사전 예약한 걸 빨리 구입하라고 그게 결제하라고 메일이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왜 다시 스팀덱 영상을 찍게 되었냐, 언제 될지 모르겠지, 그냥 일단 사전 예약해보자 하고 예약을 했다가 이제 막 정발해서 배송 시작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여러 분위기에 휩쓸려서 구입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스팀덱을 구입하고 나서 목적에 맞지 않으면 또 참고행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무지성으로 지르기 전에 제가 그동안 사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스팀덱을 사야 할 사람, 사지 말아야 할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팀덱을 구입해야 되실 분들입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일단 스팀덱을 구입하는 목적 중 가장 큰 것은 스팀에 있는 라이브러리가 많으신 분들이 구입하면 가장 좋은 기기예요. 왜냐면 스팀덱 자체가 스팀에 있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제 기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스팀덱은 스팀 게임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스팀 게임을 즐기지 않고 다른 이제 윈도우에 있는 게임들을 여러 가지 즐긴다? 그럼 1년에 100시간도 안 하고 거의 참고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는 게임이 스팀 위주이신 분들은 만약 이제 PC에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잦은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뭐 화장실까지 가면서 잠깐 게임을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진짜 좋은 기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데스크탑에서 AA급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좀 사양이 높아야 되는데 스팀덱은 생각보다 최적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간단히 게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기이기 때문이죠. 또 스팀덱을 써보면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스팀에 있는 게임들을 대부분 돌릴 수 있기는 하지만 만약 내가 FPS류의 게임을 주로 즐기셨던 분들은 스팀덱의 구입을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스팀덱을 써보면 아무래도 들고 다니는 휴대용 기기이고 마우스 대용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긴 하지만 마우스와 완벽하게 동일한 경험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대체로 RPG나 캐주얼한 게임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게 스팀덱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집이나 밖에서도 환경을 가리지 않고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스팀덱을 구입하면 좋아요. 제가 스팀덱을 구입하기 전에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스팀덱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는 프로세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아무리 옵션 타협을 한다고 하지만 트리플 A급 게임의 구동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을 하진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즐겨보면 얘가 어느 정도 게임은 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해상도도 HD급이고 어느 정도 옵션 타협을 보기 때문에 막 몇백만 원 하는 고사양 컴퓨터랑 비교하면 당연히 수준이 많이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휴대용 기기에서 이 정도로 돌아간다는 게 신기한 정도랄까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분명 화질이나 퀄리티가 아쉽긴 하지만 이러한 모바일 기기에서 하드한 게임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PC에서의 경험과 다르게 휴대용 게임기에서 정말 적합한 것이 홀드 기능을 진짜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봐요. 지금 게임하고 있다가 내가 만약에 급하게 일이 있잖아요. 전원 버튼을 이때 딱 누르면 홀드로 들어가게 되고 지금 홀드 들어가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죠.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전원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홀드에서 깨어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 스팀덱에서는 이게 스마트폰에서 잠금을 걸고 해제하는 것만큼 진짜 빨랐어요. 그래서 휴대용 게임기의 컨셉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게 일반적인 UMPC의 경우에는 뭐 게임을 종료하거나 슬립 모드에 들어갔다가 다시 깨어나게 된다면 뭐 다시 켜거나 막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얘는 그냥 종료할 필요 없이 바로 쭉 이어서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잘 만들어져 있긴 해. 이런 스팀덱이나 게임에 대한 전체적인 경험을 녹여보잖아요. 특히 지하철을 타면서 게임을 하기에는 얘가 팬 소음이 그래도 좀 들리기 때문에 그때는 살짝 눈치가 보여서 좀 그런데 뭐 이제 고속버스를 타거나 KTX 같이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쓸 때는 진짜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이제 노트북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트북을 펼쳐서 뭐 게임을 하기에는 엄청 번거로운데 그냥 얘를 하나 딱 꺼내서 그냥 버스 타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이동하면서 즐길만 하지 게임을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하기에는 좀 멀미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는 이러한 시리즈들의 UMPC 종류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대부분 10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 정도라서
이걸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싼데? 이라는 생각을 하셨던 분들은 스팀덱으로 저는 입문하기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스팀덱의 가성비가 그러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는 되게 좋거든요. 가장 엔트리급인 64기가는 용량이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60만원 정도의 이러한 이제 작은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거고 512GB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100만원 정도밖에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엔트리급으로 맛보기용으로 저는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엑스 플레이어나 아이아 네오 같은 요즘 많이 나오는 기기들 있잖아요. 다른 UMPC류들은 윈도우 기반이라 뭔가 OS가 게임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크게 들진 않거든요. 하지만 얘는 스팀 전용 OS를 탑재해서 이 스팀 OS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 작은 게임기 안에서 게임을 즐기는데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다는 차이가 저는 좀 크게 느껴졌어요. 지금 또 보면 스팀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에 대한 목록도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빠른 설정도 이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서 윈도우 OS 기반이었다면 뭐 이렇게 올리고 밝기 설정을 하고 해야겠지만 여기서 이제 쉽게 뭐 오디오나 마이크 밝기 설정할 수 있고요. 프레임 속도 제한이나 여러 가지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전용 OS가 있냐 없냐의 차이, 그 경험에서의 차이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팀덱을 지금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 갖고 막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구입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이제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구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죠. 스팀덱의 크기가 생각보다는 크고 되게 무거워요. 처음에 얘를 받고 나서 들었을 때는 이 정도 부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했는데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 무게에 대해서 압박감이 꽤 크더라고요. 아이패드와 크기 비교를 해봐도 크게 꿀리지 않아요. 요 정도예요. 이렇게 이제 두께 차이를 비교하면 훨씬 더 많이 나긴 하고요. 또 그러한 일화가 있어요. 저희 PD님이 게임을 좋아하셔서 스팀 게임을 많이 즐기셔서 고향에 내려가실 때 스팀덱을 이제 많이 들고 가시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보면 스팀덱 갖고 내려가실 때 얼마나 피로감 느끼셨어요? KTX 타고 내려가는데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천안아산쯤 가면은 그쯤 되면은 내려놓고 휴대폰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게가 생각보다는 되게 중요하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부피에 비해서 가볍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계속 들고 게임을 하다 보면 꽤 무거운 무게예요. 스팀덱 첫 영상에서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다가 떨어뜨리는 장면을 의도치 않게 재현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아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누워서 얘를 게임하기에는 이제 부피랑 이제 무게가 이제 좀 무겁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 그나마 침대에서 즐긴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하면 그나마 조금 할 수는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무게 때문에 밖에서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스위치도 얘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할 수 있고 심지어 걔는 본체만 빼서 이제 킥스탠드로 세워놓고 게임을 하면 이제 조이콘만 쓰기 때문에 훨씬 가벼운데 얘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피로감이 많이 든다. 또 아무래도 UMPC 종류이다 보니까 데스크탑의 성능을 기대하셨다면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프로세서는 AMD의 젠2 기반이고 그래픽은 RDNA2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는 AAA 게임을 그나마 좀 괜찮게 즐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고성능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여기서 AAA급 게임을 즐기기에는 어느 정도 옵션의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 이러한 기기에서 AAA급 게임을 옵션 타입을 봐서 돌아가는 게 신기한 거지 고사양으로 즐기기에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데 몰입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때문에 무조건 풀옵션에 가깝게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오히려 얘를 구입했을 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저도 처음에 스팀덱에서 게임을 즐겼을 때 화질이 이제 PC에서 즐긴 것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실망하긴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게임을 했는데 이 정도로 옵션을 타협봐서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나름 괜찮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만족감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리뷰했던 그 엑스박스 게임 패스랑 비교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또 말도 안 되게 좋긴 해요. 만약 게이밍 노트북 정도의 퀄리티를 원한다면 실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내가 즐기는 게임이 스팀덱에서 지원하는지 알아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얘는 리눅스 기반의 스팀 OS를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스팀 게임을 완벽하게 호환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스팀덱에서 돌아가는 거는 프로톤이라는 호환성 이제 개척을 거쳐 윈도우 게임을 리눅스 기반의 스팀 OS에서 돌아가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호환성 체크를 스팀덱 내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여기서 출력되는 호환성 등급은 밸브가 미리 정해놓은 가이드라인
라인에 따라 실시한 테스트 결과를 기재해 둔 것이고, 여기서도 이제 좀 믿고 구입을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 실제로 이 게임이 호환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유저의 평가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써보니까 멀티플레이를 주로 즐기시는 분들도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네트워크 환경 문제는 둘째치고, 요즘 멀티플레이 게임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핵이나 이런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안치치트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얘는 리눅스 기반의 스팀 OS이다 보니까 그 안티치트 프로그램이 이 리눅스 기반의 스팀 OS와 호환성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익숙한 안티치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배틀그라운드도 스팀덱에서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해당 게임은 지원되지 않는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스팀덱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멀티플레이를 즐기는 게임들에서 대체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에 대한 경험이 좋았기 때문에 스팀덱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입하는 것도 저는 비춰드릴게요. 저는 닌텐도에서 추구하는 캐주얼한 게임성과 이제 스팀의 게임성을 들고 다니면서 즐긴다고 할 때 차이는 저는 좀 매우 컸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배터리도 게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트리플 A급 게임에서 이제 옵션을 좀 높인다고 한다면 뭐 2시간 채 못 가기 때문에 차라리 그 정도라면 컴퓨터로 편하게 즐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스팀덱을 구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정보를 좀 드리자면, 스팀덱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용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얘는 애초에 구입할 때 64기가, 256, 512GB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만약 스팀덱이 진짜 필요하고 나한테 잘 맞고 스팀에 대한 게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산다면 처음부터 용량 큰 것에 대한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전 예약할 때 보면 512GB로 예약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닌텐도 스위치나 다른 게임기와 다르게 스팀에 대한 게임 용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봐봐요. 옛날에 플스가 유행할 때도 용량이 부족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플스와 비교해서도 스팀은 뭐 플랫폼이 다르기는 하지만 용량도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 게임을 좀 하다게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256기가도 좀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니면 애초에 64GB를 구입해서 고용량의 SD카드를 넣어서 거기에 게임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게임을 내장 SSD가 아니라 SD카드에 설치하면 로딩이 느려지거나 게임하는데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다른 테스트 자료를 보게 된다면 SD카드에서 로딩 속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1.5배 길었고, 오히려 또 다른 이제 게임마다 다르긴 하지만 SD카드에서의 로딩 속도가 더 빠른 게임들이 존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SD카드에 설치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내장되어 있는 NVMe SSD의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SD카드와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분들이 구입하고 계신데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얘를 구입하지 말라. 생각보다 이 스팀 게임이 많이 없으신 분들, 스팀 게임을 주로 즐기시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후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이기 때문에 스팀덱이 꽤 괜찮고 하드웨어 퀄리티도 나름 괜찮아서 구입했지만, 지나고 보면 사실 무게와 부피 때문에 자주 들고 다니지는 않게 되었고, 캠핑을 가거나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고향집에 갈 때 노트북을 들고 가서 거기서 게임하기 애매할 때는 얘를 들고 가서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스팀덱을 구입할까 말까 고민하실 분들은 다른 것보다 이것만 먼저 고민해보세요. 스팀 게임을 많이 즐긴다? 그럼 살만한 가치가 있는 기기고, 스팀이 아닌 다른 게임 위주로 많이 즐기는데 그냥 스팀덱 기기가 궁금해서 사고 싶다? 그러면 장롱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클 거예요. 곧 있으면 이제 한국에도 스팀덱 관련해서 막 글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뭐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아마 구입하시고 조금 쓰다 보면 SSD 업그레이드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실걸요. 그게 아니라면 SD카드로 용량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또 남자라면 SD카드 아니 SSD 업그레이드 또 끌릴지도